여기 보시면 레독스란 말이 있죠. 뭐 줄임말이죠? 레독스요? 레독스. 그런 거 알고 싶었어요. 바로 산화 환원.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레독스라고 하는 거죠. 산화 영어로? 산화 영어로. 오, 그렇지. 옥시데이션. 그래서 그 옥시의 옥스 이렇게 딱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환원 영어로 리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덕션에 레드를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간소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소. 그렇지. 재성이 빨간소 종의 빨간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타이트레이션은 뒤에 이제 적정이고요. 근데 이 산염기 적정과는 좀 다르게 이 산화환원 적정은 그 실험 자체와 그 다음에 실험을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복합적입니다.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고요. 그 안에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 이상한 일을 해석하는데 한 단계 더 논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중에서는 뭐라고 할까? 적정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할까? 예. 그리고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처럼 등장하는 기구 뭐? Saturated Calomel Electrode에 전압계가 뭐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백금선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뭐를 넣어 줄 것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Fe 철삼가 요 놈을 0.1몰 100ml를 미리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요런 실험 기구를 뭐라고 하죠? 요런 실험 기구를 뷰렛이라고 하잖아요. 요 뷰렛을 준비해 가지고는 주석 이가 수용액을 여기다가 통통통 이렇게 떨어뜨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농도는 0.1몰 0.1몰로 되어 있는데 뭐 우연히 같은 거고요. 뭐 같아도 달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제 뭐 같게 해둔 거는 앞으로 할 계산의 편의 때문에 같게 해둔 거고 뭐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와 관련된 필요한 전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전압계에서 뭘 측정할 예정이다? 전체 전위를 어떻게건 측정할 예정이다.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난데없이 뭐가 나와 있냐면 1몰 HCl 수용액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철3가하고 철 주석 2가 사이에 뭔가가 벌어질 거거든요. 이상하네 날씨가. 날씨가 밖엔 더워요. 밖엔 더워서 오늘 되게 가볍게 입고 왔더니 건물 안은 추워. 이상해. 그래서 나 옷을 입을래. 너무 헤비하죠. 괜찮아요? 그래. 밖은 되게 더워요. 건물 안은 썰렁해. 반팔 입고 왔더니 추운데.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있었던 철3가하고 넣어줄 주석 2가 사이에 뭔가 사단이 벌어질 거거든요. 뭔가 사단이 벌어질 건데 그 사단이 벌어질 때 난데없는 HCl. 이게 뭔 의미일까? HCl요? 농도를 그럼 잘 봐. HCl인데 농도가 1몰이야. 그러면 pH로 바꾸면 pH가 얼마지? pH가 얼마야? pH가 0이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pH가 0이라는 건 이거 그냥 산 조건이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강산 조건이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강산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묘하게도 중성, 염기성 요런 조건에서는 이게 많은 금속 이온들이 뭘 잘 만들 수 있냐면 앙금을 잘
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약에 그냥 중성으로 만들어 둔다거나 약간 염기성 등등으로 만들어 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산화환원, 전기화학 이런 거와 무관하게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저기에 있는 철, 주석 이런 애들이 뭐 이런 식으로 침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혹은 뭐 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도 앙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앙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꼭 지금은 철하고 주석 얘기지만 철하고 주석이 아니라 다른 금속들을 가지고서도 이런 산화원원 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산화원원 적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금속들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성 염기성에서 하여튼 관계된 앙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앙금 생성이 이런 식의 산화원원 반응이나 전이 측정의 평형상수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앙금 생성을 막기 위해서 확 강산으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동양자에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과연 이 철삼가에다가 주석이가를 넣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적정 반응. 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반응의 성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찌 될 거냐면 누구하고 철삼가하고 주석이가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철삼가하고 주석이가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삼가가 있는 데다가 주석이가를 막 넣는 거겠지? 그럼 이때 여기서 철삼가하고 주석이가 요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바로 이 철삼가는 철이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석이가는 주석사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철삼가와 철이가 사이에 뭔가 변화, 주석이가와 주석사가 사이의 변화를 짐작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 바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점의입니다. 어찌됐건 철삼가가 뭔가 철이가랑 어떤 전기화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주석이가가 주석사가랑 또 어떤 전기화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철삼가하고 어쨌거나 이 주석이가 이거하고 반응을 할 것인데 저 둘이가 막 반응을 하다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변하겠구나를 이 전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우선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주어진 이 반응식 완결됐어요? 아직 완결되지 못했어요? 완결되지 못했죠. 왜냐면 양변에 뭐가 안 맞아요? 양변에 전하량 보존이 안 맞죠? 요건 이제 5 플러스인데 여기는 6 플러스니까 전하량 보존이 안 맞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봐. 짜잔, 짜잔. 뭐 간단한 암산을 통해 저렇게 해주면 양변이 잘 성립을 하겠구나.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이 철삼가 이 녀석의 역할이 바로 여기 적정 반응에서 에널라이트 되겠습니다. 에널라이트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에 있는 요 주석 이가 얘가 뭐냐? 타이트런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의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적정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이널라이트고 뭐가 타이트런트죠? 자, 에널라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에서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미리 준비한 물질입니다. 뭐 이게 원래 정의는 아닌데 실험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리 준비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잘 봐요. 철 3가를 기존 0.1몰 100ml 이렇게 딱 규정해 놓았죠. 그러면 100ml, 그러니까 100ml 0.1몰이면 바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녀석의 초기 몰수를 알 수 있죠. 초기 몰수. 그럼 이 녀석의 초기 몰수는 몇 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기 두 개를 곱하면 10mm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냅다 준비해 놓은 녀석을 에널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적정에서는 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 에널라이트는 원래는 그 농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에널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농도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모르는 건데 알려준 다음 시뮬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원래 적정이라고 하는 그 실용적 테크닉에서는 저 철 3가의 농도는 모르고요. 그 모르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농도를 알아내는 게 이제 목적인데 지금은 이 적정 과정에 대한 교육용 그 뭐냐면은 그 티칭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여기 농도를 그냥 편의상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몰랐어야 하는데 교육용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알려준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 타이트런트. 자, 이게 뭐냐? 바로 외부로부터 계속 집어넣는 녀석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뷰렛을 통해서 어쨌건 주석 이가를 계속 톡톡톡톡톡 이렇게 넣어줄 거죠. 그렇죠? 저런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반응은 거의 완벽히 진행됩니다. 이 반응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두 개가 섞이잖아요? 그냥 왔다로 끝까지 반응합니다. 왔다로 끝까지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뭐라고? 그런가요? 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슬리피 재성이가 산화원원 반응은 매우 자발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 맞는 말이죠. 근데 산화원원 반응이 매우 자발적일 수 있다를 뭐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산화원원 반응이 매우 자발적이다. 뭐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반응에 평형상수 구할 수 있을까요? 평형상수 구할 수 있을까요? 동영? 이 반응에 평형상수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동영 표정이고 아메리카 종달새 같은 표정으로 아직 내 뇌가 부풀기 전인데 뭐 이런 표정인데요 지금 동영. 생각 중이었어요. 자, 이 반응에 평형상수 구해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 재성이는 모르는 게 없어. 그래요.
에? 네? 아 재성이 잠을 깼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아 그렇지. 그래, 재성이네 엄마는 참 좋으시겠다. 근데 재성이 엄마한테 많이 혼나는 편이에요? 엄마께 많이 혼나는 편이에요, 우리 재성이? 아니에요? 재성이네 엄마는 재성이만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밤늦게 올림픽도 보고 막 일어나야 되고. 그래. 자 이제 아이고요. 자, 이 반응 평상수 어떻게 가면 돼요? 얘는 어. 1 마이너스 분의 이렇게 해서 어. 로그 아, 그래? 네, 그래. 이렇게 표준점이 0이 되는 어. 거를 그렇지. 저기서 저 누구야? 저기 이제 동영. 자, 빨리 구해봐. 자, 아메리카 종달새 동영군. 네. 자, 빨리 구해봐. 네. 자, 우선 이 평형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이 녀석의 이 표준 전체 전위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넷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 이 적정 반응의 표준 전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적정 반응의 표준 전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철삼가와 주석이가의 반응이잖아요. 그럼 철삼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주석이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반응을 어떻게 조합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눈으로 쓱 봐도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를 뭐 해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네. 빼주고 여기다가는 두 배 한 상태로 빼주면은 이 전체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둘을 조합한 적정 반응의 자 노트니까 표준전이겠죠. 그 표준전이 값이 어떻게 돼? 0.732 빼기 0.13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빨리 계산하세요. 얼마? 0.593 뭐 이 정도 나오나 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저 평형상수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느냐? 바로 적정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을 우선 작성해 볼 수 있죠. 그럼 저 적정 반응의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은 요렇게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요 n 값 얼마예요? 네. 그래서 n 얼마예요? 입니다. n은 2겠죠? 왜냐면 주석에서 전자가 두 개 움직이고 여기다가 두 배를 할 거니까 전자 두 개씩 움직인 거니까 네른스트 방정식의 전자 화학량으로 계수는 2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평형이 되면 어떤 수리적 관계가 만족되죠? 평형에서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만족이 되죠? 이 적정 반응이 평형을 이루었다. 라고 하면 그 전위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고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 전위가 지금 얼마로 계산되어 있어요? 0.593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0.05916 나누기 2 한 다음에 아이쿠 로그 Q가 로그 뭐로 바뀌어요? K로 바뀔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해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 평형상수 K는 10의 지수에 2 곱하기 0.593 나누기 0.05916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동의가 맞아요? 그래서 평형 조건에서 이 적정 반응의 전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가 된다 라고 계산해 주면 저 평형상수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들고 요것만 간단하게 계산해봐. 2 곱하기 0.593 나누기 0.0596 한 20쯤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20은 안 나오나? 20 정도 나오겠죠. 요것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뭐가 나와? 빨리 해라. 요거 내가 계산하면 10의 20 제곱 좀. 바로 10에 한 20승 나올 거거든요. 20승 정도?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평형상수가 10에 20승이다. 그 반응 잘 되는 거란 얘기예요?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 반응 잘 되는 거란 얘기예요?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바로 끝장나게 잘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철삼가하고 주석이가가 만나기만 하면 아주 끝까지 반응을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뭘 해볼 수 있느냐? 자, 그럼 이때 여기 이제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지운다. 요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자. 그러면 세 번째 부피별 전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저 첨가한 주석 이가의 부피가 만약에 1ml다. 1ml. 라고 해봅시다. 그럼 저 주석의 그 부피가 1ml라면 이때 뭐부터 계산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집어넣은 요 주석에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몰수. 자, 그럼 이때 그 몰수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0.1몰 수용액인데 1ml 넣었으니까 계산해주면 0.1mmol. 0.1mmol. 됐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저 적정 반응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그 적정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거든. 요거. 그럼 이거 그대로 써. 자, 처음에 철삼가 몰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처음에 철삼가 몰수가 얼마예요? 10이죠? 여기에 주석이가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주석이가가 0.1만큼 들어왔죠? 그럼 여기다가 0.1.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둘 사이에 반응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적정 반응은 얼마나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끝내주게 반응한다고 했죠? 끝내주게 반응한다고 했죠? 왜? 표형상수가 무려 10에 20승이니까. 자, 그러면 반응은 2대 1 이렇게 반응을 할 테니까 얘가 0.2, 0.1 만큼 반응해서 없어지고 얘는 0.2, 0.1만큼 생기게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얼마야? 9.8. 얘는 없어지고 얘는 0.2, 0.1 밀리몰이 남겠지.
됐죠, 됐죠, 됐죠. 그래서 적정 반응의 표현상수가 크기 때문에 반응이 왕 진행이 돼서 얘는 0, 얘는 9.8, 0.2, 0.1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 다음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반응이 끝나고 나면 주석 이가가 남아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석 이가가 반응이 되고 나면 남아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로 주석 이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석 이가와 때문에 주석 사가와 주석 이가 사이의 전위를 계산하기가 이게 살짝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요 사이의 전위를 계산하기가 살짝 불편하다고. 자, 주석 사가와 주석 이가 사이의 전위를 계산하기가 불편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막 돌아가야 돼. 막 돌아가고 나면 할 수 있는데 불편해. 네, 왜 불편할까? 왜냐면요. 응. 뭐하니 뭐라고요? 이게 살짝 불편해. 아, 이게 또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아, 진짜. 또 입어야지. 살짝 불편해. 왜냐하면 여러분 주석 사가하고 주석 이가 사이의 전위. 자, 전위를 계산해 주는 수식이 뭐예요? 네른스트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그 네른스트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지. E는 E 노트 빼기 0.05916 나누기 N 한 다음에 로그 하고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여기다가 뭐 써야 돼? 반응 지수 써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주석에 대한 반응 지수면 요 주어져 있는 이 전위 데이터에서 그 반응에서 예분의 예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거 아니야. 예분의 예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써보자고. 그러면 주석 이가 나누기 주석 사가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표기하면 전위를 구할 수는 있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요 주석 이가 양이 어때? 현재 주석 이가 양이 어때? 주석 이가 양이 이게 지금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없는 거에다가 로그 치하면 뭐가 돼? 로그 0은 값이 얼마야? 로그 0은 값이 얼마야? 발산하지?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야, 불편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로그와 관계, 농도에 대한 로그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농도가 0이 돼버리면 그거와 관련된 전이를 표현하기가 아주 불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 수는 있어. 찾을 수는 있어. 그리고 실제로 0은 아니야.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0이 되어도 극소의 역반응이 진행돼. 극소의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요놈 농도가 살짝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농도만큼 어떻게 된다? 전위가 새로이 결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계산이 많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땐 주석보다는 누구가 공존함을 바로 알 수 있어. 누구가 공존함을. 철 3가하고 철 2가가 공존함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은 철 3가와 철 2가 사이의 전위 계산이 이게 편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이 둘은 공존하는 게 명백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잖아요. 그럼 이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는 여기서 에노드 캐소드 뭐로 작동할까요? 에노드 캐소드 뭐로 작동할까요? 그거요? 에노드 캐소드 뭐로 작동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는 에노드 캐소드 뭐로 작동할까요? 에노드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에노드 캐소드 중 설마. 에노드 캐소드 중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는 언제나 에노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합니다. 언제나 이제 편의상 에노드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에노드로 가정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에노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가정해? 자, 원래는 에노드 캐소드 혹은 산화전극, 환원전극 원래는 어떻게 따져요? 원래는 큰 놈이 뭐죠? 큰 놈이 캐소드고요. 작은 놈이 에노드라고요. 그런데 큰 놈이 캐소드고 작은 놈이 에노드인 것을 사실 안 따져도 돼요. 안 따지고요. 그냥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가 에노드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 PT 와이어는 무조건 이런 실험에서 캐소드로 무조건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정이 실제와 맞다면 그 전이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올 거고요. 그 가정이 실제로 틀렸다면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그만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와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서 사실 어디가 크냐 작냐를 사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실용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는 게 좋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확 가정을 하는 게 편해요? 미리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정하는 게 편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정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가 나올 때는 아까까지 풀 때는 좀 전위가 큰 쪽이 캐소드, 작은 쪽이 에노드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는 언제나 에노드. 그리고 반대쪽 PT 와이어가 무조건 캐소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여기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그냥 빼라고. 그냥 빼. 그럼 빼서 만약 양수가 나오면 캐소드가 캐소드였구나. 근데 빼서 계산했는데 갑자기 음수가 나왔어. 실제로는 반대였구나. 라고 판단하면 그만. 동의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짜잔. 자, 빨간색 표시가 멍이 캐소드 표시지. 그 캐소드의 구성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 둘이가 캐소드. 알겠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트 킬로멜 일렉트로드가 그냥 에노드. 자, 그러면 이때 공존하는 건 철 3가하고 철 2가 사이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철 3가와 철 2가 사이에 표준 전위. 그 표준 전위가 뭐 실제로는 0.732겠지. 빼기 0.05916 나누기. 자, 이때 전자 몇 개 관여해요? 전자 하나 관여하니까 1하고 로그 뭐분의 뭐? 3가분의 2가. 그래서 철 2가 나누기 철 3가. 이리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에노드는 바로 Saturate 킬로멜 일렉트로드. 그래서 앞으로 그냥 뭐냐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참조 전극들은 그냥 항상 에노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따지면 굳이 따지면 0.241. 자, 그러면 요 경우 아이고 네트. 자, 전체는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돼? 저기에 있는 캐소드 전위에서 에노드 전위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철 3가 이가의 표준 전위에다가 세츄레이트 켈로멜 일렉트로드 요 전위를 뺀 값. 그러면 여기가 0.73이고 여기가 0.241이니까 사실 뭐 요거 다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자, 요거 빼기 요거 해보세요. 자, 홍영아 이거 빼기 이거 해주세요. 얼마예요? 그거요? 0.491인가? 맞아요? 0.491? 0.491인 것 같아. 됐죠? 예?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0.05916 한 다음에 로그. 잘 봐요. 얘하고 얘의 무슨 비예요? 여기서는 이건 잘 봐. 이거 잘 봐. 이건 봐봐. 이거는 몰롱도 비잖아. 근데 이 몰롱도 비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짜잔. 이런 식으로 무슨 비로 바꿨어? 몰수 비로 바꿔도 틀리겠어요? 상관없겠어요? 몰수 비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철 3가하고 철 2가가 공존하잖아요. 공존하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트런트가 들어왔을 때 전체 부피가 동일하므로 공존하는 용액에서 몰농도 비는 몰수비로 언제든 바꿀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의 몰농도 비를 그냥 몰수비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뭐로 나오느냐? 대략 0.591V 정도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0.591V.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주석을 1ml만큼 뽕 넣으면 1ml만큼 뽕 넣으면 여기 얼마가 찍힌다고? 0.591V가 찍힌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되겠죠? 오 그리고 구해놓고 나니 값이 양수야 음수야? 구해놓고 나니 값이 음수야 양수야? 양수네. 아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양수 나오거든요. 양수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이 철 쪽이 진짜 캐소드였나 보다. 세츄레이티드 켈로멜 일렉트로드가 에노드였나 보다. 이 가정이 맞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동영수 오케이? 됐어. 자, 어서 쓰세요. 자, 쓰시고. 그냥 고려를 안 하는. 네,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고려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잘 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굳이 계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은 공간이면 같은 온도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면 같은 시스템이면 물질 농도도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한 용액인데 그 동일한 물질이 여기서 농도하고 저기서 농도하고 각기서 다르겠어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위라고 하는 것도 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용액이면 전위가 같아야 돼요. 같은 용액이면 전위가 같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요거는 지금 뭐냐면 그 0.241로 나타나는 그 뭐냐면은 Saturated Calomel Electrode의 전이죠.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철 2가와 철 3가로 만들어낸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0.732에 0.05916하고 요 자리에다가 얘는 0.2, 얘는 9.8에 몰 수비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재성아 혹시 요만큼만 다시 계산해 줄래? 요것만 딱 계산해 줄래? 요만큼만 다시 계산해 줄래요? 바로 0. 얼마야? 831. 831. 요 정도 나와요? 0.8 요 정도 나와요? 0.831 볼트 나오나 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같은 공간이면 전위가 같아야 된다고. 자, 같은 공간이면 중력도 같죠. 같은 공간이면 전기장도 같죠. 같은 공간이면 자기장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면 전위도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0.831이 어디서도 그대로 0.831이어야 되냐면 여기서도 0.831이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는 누구였어요? 주석 이가와 주석 사가 사이의 네른스트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값이 뭐죠? 요게 뭐죠? 주석 이가의 전위가 0.139였을 거라고. 0.139.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석 이가에 대해서는 전자화학양론 계수가 얼마예요? 주석 이가에 대해서는 전자화학양론 계수가 2.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 주석 이가하고 사가 중 사가가 얼마 남아있어요? 사가가. 사가가 얼마 남아있냐면 0.1만큼 남아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걸 계산하면 이 녀석의 농도를 알 수 있는데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얘는 0.8이지. 얘는 0.3이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은 값이 플러스가 되겠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플러스인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럼 이 안에 이 값은 큰 값이 돼야 되겠어? 작은 값이 돼야 되겠어? 무지막지 작은 값이 돼야 되겠지. 그만큼 주석이가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산 안 해봤는데 뭐 10의 마이너스 막 7승 농도 막 이 정도 있을걸? 10의 7승, 10의 막 8승 이 정도 있을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산 안 해봤어도 그 정도 나올 거야. 지금 재성이 열심히 계산을 해. 빨리 해봐.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계산하는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일부러 나 보여주려고. 응? 필기하고 있었다고요? 필기하고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0인데 실제로는 극소량 존재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반응이 완결되고 나면 이게 빵 되잖아요. 빵. 하지만 모든 반응은 진짜로 100% 진행되나요? 아니죠. 모든 반응은 절대 진행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죠. 항상 평행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빵이 되는 순간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역반응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아까 얼마였어요? 아까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10에 20승이었잖아요. 그러면 역반응 표현상수는 얼마겠어요? 역반응 표현상 이거 역수일 거 아니야. 많이 되겠어요? 조금 되겠어요? 조금 되겠죠. 그럼 이 값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나게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작은 그 값이 뭐를 만족해야 돼? 여기서 계산된 이 전위를 그대로 똑같이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요. 왜? 동일 공간, 동일 중력, 동일 전기장, 동일 자기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 것처럼 같은 시스템 안의 전위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 이가와 삼가 사이에 환원 반응이 벌어지건 주석 이가와 주석 사가 사이에 환원 반응이 벌어지건 여기서 측정된 데이터는 몇 가지가 측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실험했는데 기계의 측정 데이터가 잠시만요. 뭐 어떻게 나와? 또 잠시만요. 뭐 바뀌고 막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내가 측정한 건 하나의 데이터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하나로 딱 나오거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철 3가와 철 2가의 존재로 예측되는 캐소드 전이나 주석 2가와 주석 4가 사이로 예상되는 캐소드 전이가 같아야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극소량 존재하는 이 녀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니면 어떻게 확인해도 되고 평형상수의 역반응 취해가지고 그거를 화학 양론으로 계산해도 되고.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하튼 뭐 하다고요? 여하튼 좀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귀찮다고. 그래서 공존하는 것 위주로 전위를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재성 알겠네? 이해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사나워는 적정이 은근히 생각할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계산 단계가 조금 이게 좀 복합적이라고 했죠. 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좀 굉장히 많은 계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큰 배점 문제로 자주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산량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건 그냥 무시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들 보면 계산했는데 이게 0 되지 0 되니까 주석 이가 주석 사가는 이 순간 그냥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를 외우고 있어야 빨리 계산할 수가 있다고. 이때 이제 막 고민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없는데 그럼 여기서 전위는 어떻게 돼? 이런 고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없으니까 무시. 그러면 요 둘 가지고만 계산 바로 이렇게 막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요 전략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동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빨리 쓰세요. 자 됐죠? 자 됐어요?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디 갔어? 짜자자잔. 자, 2는 뭐 해볼 거냐? 25.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1이었을 때 0.591을 요 데이터 꼭 필기해둬야겠죠? 0.591 요거 계산한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25. 자, 됐어요? 25. 그렇다면 첨가한 주석이가. 첨가한 주석이가의 몰수. 자, 동영 얼마? 첨가한 주석이가 몰수 얼마? 0.2.5. 그렇지. 바로 부피에다가 농도를 곱하면 되죠. 그럼 2.5. 자, 그러면 이만큼 넣었을 때 적정 반응 양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철3가는 어쨌거나 맨 처음부터 얼마? 철3가는 어쨌거나 10. 재성스 맞아요? 그 다음 주석 2가 얼마?
2.5. 자, 반응은 몇 대 몇? 2대 1. 그러면 얼마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더하기 5 더하기 2.5. 됐죠, 됐죠? 5 끝나면 5, 5, 0, 5, 2.5. 됐죠, 됐죠? 됐나요? 됐죠, 됐죠? 그럼 이때 잘 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놈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역시나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공존만 철3가하고 철2가의 공존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철3가하고 철2가의 공존만 생각을 하면은 철3가와 철2가로 구성되는 뭐를 생각하자? 철3가와 철2가로 구성된 뭐를 생각하자? 캐소드, 캐소드. 역시나 네른스트 방식 그대로. 아시겠죠? 그대로. 자, 하지만 에노드는 무조건 누구? 에노드는 무조건 누구? 캘로멜 일렉트로드. 자, 그러면 전체 전위 구하고 싶어. 어디서 어디를 빼? 위에서 아래를 빼. 빼. 자, 어차피 뭐 이런 거는 변할 리가 없어. 뭐 이런 건 변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0.0591 곱하기 로그 한 다음에 누구의? 철 2가하고 철 3가에 뭘 넣어주면 돼? 철 2가하고 철 3가에 뭘 넣어주면 돼? 철 2가와 철 3가에 뭘 넣어주면 돼? 몰수비 넣어주면 되잖아. 그 몰수비가 지금 몇 대 몇이요? 그 몰수비가 지금 기가 막히게도 1대 1이 돼버렸지? 무슨 말 알겠어요? 오! 뭐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 이분이 어떻게 돼? 훌렁 날아간다고. 로그 1이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답은 뭐만 남겠어? 요 값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바로 0.491V. 무슨 말 알겠죠? 0.491V. 다다. 0.491V. 자, 적었어요? 그럼 잘 봐. 지금 이 전위를 계산하는 것은 잘 봐요. 지금 이 전위를 계산하는 것은 계산해 놓고 나니까 이때 이 여기서 찍히는 이 전위는 여기서 찍힌 전위는 하필 10mm몰 있을 때 2.5mm몰을 넣어버린 이 순간은 기가 막히게도 전체 전위에 농도가 영향을 줘, 농도가 영향을 안 줘. 농도가 영향을 안 주잖아. 무엇으로만 전위가 구성이 돼? 표준 전위와 캘로멜 일렉트로드의 고정된 전위로 전위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런 순간은 기가 막히게도 전 세계 어디서 실험을 해도 농도를 어떻게 잡아도 지금 저런 순간은 농도와 무관하게 전위가 탁 측정이 된단 말이야. 이게 산화환원 적정에서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현재 이 실험 조건을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요? 요때 이 전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물질 농도는 전혀 무관하게 캐소드의 표준 전위와, 그러니까 이건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캐소드의 표준 전위로 농도에 무관하게 표준 전위로 그냥 바로 전체 전위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다 아는 말이에요. 바로 산화원은 적정에서 반당량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반당량점이에요? 이게 왜 반당량점이에요? 이거요? 왜냐하면 이게 왜 반당량점이에요? 한 번 더 넣으면 당량점. 이게 왜 반당량점이냐면 자 지금 에너라이트 얼마나 있었어요? 에너라이트 얼마나 있었어요? 10만큼 있었죠. 그 중에 얼마나 반응했어요? 절반 반응했잖아요. 바로 처음에 있던 에너라이트가 딱 절반. 절반? 헤이! 절반! 죄송해요. 몰라요? 헤이! 절반! 이게 몰라요? 동해 이거 몰라요? 진짜로요? 에이! 한판! 에이! 유효! 이거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이. 동해 이거 몰라요? 이게 요즘 올림픽이 이게 워낙 인기가 없죠? 올림픽 인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유도 경기를 본 적이 없구나, 유도. 유도 알아요, 유도? 유도가, 유도. 그래서 유도에서 상대를 던져가지고 완전히 모든 등이 땅바닥에 완전히 닿으면은 한 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실제 매트가 아니고 실제 이런 바닥에서 한 판이 되면요, 사람 죽어요. 이게 사람 키 높이에 사람이 던져가지고 등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치면 그 반작용력으로 죽어요. 그래서 유도 기술은 살인 기술이에요, 사실은. 살인 기술이라고요. 유도나 레슬링은 살인 기술이에요. 몰랐구나. 이게 복싱 같은 거 있잖아요. 복싱이나 태권도는 사람을 바로 죽이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좀 처맞았다고 바로 사람한테 처맞았다고 사람이 바로 죽진 않거든요. 근데 유도하고 레슬링은 사람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그걸 연구하는 기술이 유도하고 레슬링이에요. 모르는구나. 몰랐구나. 유도가 약간 체급을 뒤집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조금 더 살인 기술이 많이 발전된 게 레슬링이고요. 왜냐면 레슬링은 왜 레슬링에서 빠떼로 하잖아, 빠떼로. 이거 탁 엎드리면 그러니까 야 해가지고 막 굴리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굴리기 되게 웃겨 보이죠. 그 레슬링에서 그 굴리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는 빠떼루를 하는 게 뭐냐면 죽이기 직전 자세예요, 빠떼루가. 몰랐죠? 원래 레슬링은 뭐냐면 그 딱 잡은 상태에서 원래는 그 상태에서 땅에 밀착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들어서 머리부터 땅에 내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술을 연습하는 게 빠떼루예요. 그럼 매트가 아니고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사람 떨어지면 직사예요, 직사. 그런 걸 연구하는 격투기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리고 유도는 이제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일본에서 하도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막 사람들한테 칼질하잖아요. 칼질할 때 근접으로 붙으면 칼이 안 닿잖아요. 근접으로 붙으면. 근접에서 사무라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유도예요. 팔을 꺾는다거나 던져서 땅에 맺힌다거나. 그래서 유도하고 레슬링은 잘못 걸리면 직사예요, 직사. 죽어요. 몰랐구나. 태권도 발차기 맞으면요, 죽을 만큼 아프거든요. 죽을 만큼 아픈데 바로 죽진 않아요. 근데 유도하고 레슬링은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몰랐구나. 그래서 미국 이런 데서 그 레슬링 경험자들한테 백인 병신 새끼들이 이렇게 막 인종차별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영상 많아요. 진짜요? 네, 그런 영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히스패닉계 사람이었는데 조금 했어요. 키가 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키 180 넘는 그 미국의 그 돼지들 있잖아요. 걔들이 막 인종차별하고 놀린 거예요. 시비 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레슬링 유도한자였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그만 사람이 오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레슬러들은 진짜 재빨라요. 이렇게 하면은 때릴 수도 없어요. 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딱 펀치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바로 숙여가지고 뒤로 돌아가요. 뒤로 싹 돌아가요. 그럼 허리를 딱 잡고 스플렉스 하는 거예요. 딱 잡고 딱 들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이 머리 그냥 팍 찍어버렸어요. 그 실제 영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즉사했어요. 즉사하고 그 사람도 구속됐죠. 네. 레슬링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곳곳에 유도나 레슬링 훈련하시는 분들 곳곳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한테 잡히면요, 진짜 왜 허리 부러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니까 인생 살면서 약간 억울한 일 있어도요, 언성 높이지 마시고 하겠어요? 함부로 욕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런 그 레슬링이나 유도 기술로 사람을 제압하면 사실은 감옥 갑니다.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건 감옥 가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감옥 가고 끝나는 거고 당한 나는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겠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몰랐구나. 진짜 이거 한판 이거 몰라. 그 이제 유도 기술이 이제 어깨 절반 정도까지 들어갔을 때 뭐냐면 판정이 유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반 알겠죠? 진짜 동이 이런 걸 모르다니. 참. 됐죠? 그래서 에널라이트가 준비된 것의 절반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뭐다? 반당량점. 무슨 말 알겠죠? 오늘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그 다음 논리 과정은 뭐겠어요? 그 다음 논리 과정은 반당량점 말고 당량점에서의 계산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반당량점이 25니까 당량점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50 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50 되면 5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5 넣으면 2대1로 반응하니까 15 반응해서 싹 사라지겠지. 그러면 그 반당량점을 넘어선 당량점에서는 이 둘의 농도가 다 빵빵 사라진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 그때요. 자, 아까 봐봐.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했어? 캐소드를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남아있는 놈의 그 페어로부터 계산했잖아. 없는 애들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안 했잖아. 근데 당량점이 돼버리면 12.5가 아니라 15 넣으면 다 반응해서 빵빵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모두 다 빵빵이면 캐소드 전위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 캐소드 전위를 계산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은 산화원원 적정의 핵심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문제의 계산량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잖아요. 많아서 난 전체를 보여드리지만 문제를 좀 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하게 내려면 바로 당량점에서 전체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봐라 를 내는 게 보통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논리 기억하시고 좀 쉬었다가 요 이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밥 먹고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래요.